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개시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개시결정이라는 것은 그래, 당신이 이제 개인위생 신청 받아들여서 이제 절차를 시작해보자, 이겁니다. 절차를 허락해준 단계이죠. 이번 시간에는 개인위생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물론 개시결정이 난 것은 아주 축하드릴 일이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7조에 따라서 개인위생 절차는 먼저 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인가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제계획 이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행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법원은 그래, 당신 개인회생 신청 받아들여서 절차를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죠. 개시결정은 이렇게 허락해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이후에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월 변제금을 반드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 줍니다. 이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법원은 변제금 납부 상황을 보고 과연 개인위생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뢰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기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럼 이분 계속해서 변제금 제대로 못 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가결정 받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주의할 사항 두 번째는 채권자 명단을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위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만 면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에는 면책의 효력이 개인위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어떤 의뢰인 분의 경우에도 개인위생 인가결정을 받고 3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다 납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에 빌렸던 개인 돈이 채권자 목록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채무는 면책 불가합니다.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채권 양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A은행에서 B캐피탈로 양도되었다가 다시 C대부업체로 넘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귀하의 채권이 땡땡 회사로 양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법원에 채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주의할 사항 세 번째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는 보통 개시결정이 난 후 2, 3개월 이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채권자들도 다 참석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채권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채권자가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채무자도 참석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4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위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원을 했다면 입원 확인서를,
해외 출장이 있다면 출장 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개시결정 이후 주의할 사항 네 번째는 추가 채무의 발생은 절대 안 됩니다.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나 이제 빚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새로 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0조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보통 핸드폰 웹에서 대출 실행하면 금방 100만원, 30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쉽게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미 인가결정 받은 후라도 폐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인가결정 이후 주의할 사항 다섯 번째는 소득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옮기거나 실직을 하거나 또 반대로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채무자회생법 611조에는 채무자의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월소득 300만 원인 월변제금과 월소득 400만 원 월변제금은 차이가 있잖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무적으로는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으신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해서 소득 증거를 신고하진 않거든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후 변제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고 변제금을 계속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리인과 잘 의논해서 법원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주의할 사항 여섯 번째는 재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이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으로 상속을 받던가 로또가 당첨돼서 당첨금이 생기던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나오던가 하면 이런 건 법원에 안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 사실이 법원에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개시결정 이후 주의할 사항 일곱 번째는 주소지, 연락처 등이 바뀌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 못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사도 자주 하고 휴대폰 번호도 자주 바뀌는 시대이죠. 그래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처음에 이런 내용을 좀 들으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개시결정을 받은 분께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안내도 하고 또 중요한 날짜는 문자나 이메일로 사전 안내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제 핸드폰으로 부담 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